8월은 학기 시작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와 또 휴식을 취하고 9월부터는 대학교의 교수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한국어 교원을 다시 준비한다면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는 제 경험을 비추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아쉽고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지금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저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 교원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원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빨리 20대 초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국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 혹은 미국으로 가서 살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교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목표는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7월까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8월은 학기 시작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와 또 휴식을 취하고 9월부터는 대학교의 교수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사실 제가 걸어보지 못한 길들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고 심지어 그런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인터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신청은 밑에 설명란에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5가지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째 준비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준비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교원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어 교원을 부수입으로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주수입으로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한국어 교원을 하는 이유가 은퇴 이후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의 젊음을 바쳐서 첫 직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대면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강의는 갔다 왔다 시간도 걸리고 한국에서는 결국 시간제 강사 이상이 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제 강사로 여기저기 2탕 3탕까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시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어 교원 승급 자격을 위한 강의 시수를 채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 강의 시수에 대한 내용은 이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어 교원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학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석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간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쌓아온 그런 일들, 그런 저의 능력들이 미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 강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석사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쌓았던 여러 가지 스킬들이 과연 내가 미국에서도 그런 역량을 똑같이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 자격증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일을 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격증들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 너무 재미있었고 또 사실 지금 이 채널을 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로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채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석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미국에 가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어 석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여러분 그 한국어 강사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곳에 다 적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모든 곳에 다 제출했었습니다. 국제학교에도 제출하고 뭐 다문화학교에도 제출하고 가족지원센터에도 제출하고 대학교에도 제출하고 모든 곳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디든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 목표를 정확히 내 목표가 좀 더 정확했다면 나는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강사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로 승부를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외국에 살고 싶으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집중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나름의 방황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어 선생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따져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선택지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디든 이력서를 넣고 일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좀 쉬어도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회사 일로 힘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제가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도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여유가 되신다면 좀 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에 맞게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면 모든 게 다 애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컨텐츠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었는데 어느 한 곳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은 한국어 강사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의 골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여러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 준비는 바로 언어입니다.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서 살다 왔고, 그리고 외고를 졸업했습니다. 외고를 졸업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교가 수업을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JLPT N1 가장 높은 급수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어에 대한 준비를 모르는 언어를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한국어 교원을 준비할 때 그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학교에 교수로 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중에 제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커뮤니티에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언어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한 이유가 제가 사실 영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서부터 카페로, 유튜브로, 또 홈페이지까지 이 모든 해외 취업 정보를 제가 다 영어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영어 때문인데, 여러분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대학 교수 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박사가 되어도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자체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리는 적어지는데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사까지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지금 교수로 계신 분은 없습니다. 혹시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셔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가르쳐주는 분들은 다문화를 공부하셨거나 그냥 일반적인 언어 교육을 공부하셨거나 혹은 그냥 국어 국문학과를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뭐 국어 교육을 공부하셨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학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한국어 교육 학 박사를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 역사가 여러분 짧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다른 과를 졸업하신 박사님들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해하고 한국어 교육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이 한국어 교육으로만 학사, 석사, 박사를 올라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교수가 되는 게 쉽지 않다. 한국어 교육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목표인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언어가 되셔야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파견인 경우는 다르죠. 파견인 경우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파견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저처럼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살고 싶으시다면 언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언어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영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런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추천드린 이유는 영어는 진짜 전 세계에 그래서 비영어권 국가지만 내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교수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인 외국어고 기본이기 때문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지만 그만큼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경쟁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희소성이 있는 언어는 기회는 좀 적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희소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하는 사람 중에 한국어 강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잘 안 하는 언어 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정말 유일무이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언어를 잘 못하신다면 기본으로 깔고 가는 영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희소성이 있는 언어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둘째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한국어 교원과 어울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런 거 없이 목표를 이루게 됐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교수가 된 후에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권도나 한식 같은 것도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목록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한국어 교원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던 자격증은 문화교육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졸업한 부산대학교 문화교육원에서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로 와버려서 못하게 됐지만 저는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은 제가 한국어 문화에 대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고 한국어 교원과는 별개로 또 한국어 문화에 대한 확실한 지도 자격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조금 했었습니다. 셋째는 특기입니다. 특기. 이 특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가 자격 없는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DJ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K-POP 믹스나 아니면 K-POP 파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제가 교수가 된 마당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은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도 남겨주셨던데 춤을 잘 추십니다. 그런 것도 특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저와 같이 졸업했던 동기 선생님은 대금을 부실 줄 아십니다. 그 대금도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한국 이 전통 민속악기에 국가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이제 학사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다른 한국 전통악기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 경력사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속해서 그 악기로 어떤 연주회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특기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딸 때 교환 작성 많이 하잖아요. 그 교환은 한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하면서
강의 계획서 쓰는 거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을 미리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교수로 지원하실 때 강의 계획서 제출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써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국제학교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제학교에서도 강의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력서 쓸 때 그걸 준비하면은 너무 마음도 불안하고 시간도 없고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의 계획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강의 계획서를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1번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번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어 교육하는데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하시는 목표에 언어가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로 가시던지 아니면 기회는 적지만 내가 특별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언어로 선택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가 자격증 준비입니다. 한국어 교원과 어울리는 국가 자격증을 준비해 보세요. 저도 반드시 뭐든지 딸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지만 국가 자격증이 없는 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강의 계획서 써보기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이 교수가 되든 아니면 국제학교 선생님이 되든 한국어 교원 수업 들으면서 준비해보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는 써보셔야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취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채널 멤버십 가입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커뮤니티를 2년 넘게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한국어 강사 Q&A 질문 10가지에 대해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